안녕하세요. 2월 24일 이른 아침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4시경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를 완료하고 군 80%가 진격 태세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미국의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5시 53분, 7분 정도가 있으면 미증시가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마이너스 2.43%,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77, 미국의 다우존스가 465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3,130, 마이너스 1.39%가 하락을 하고 있고, 새벽녘 3시경에 유럽의 증시는 마감을 했는데, 대부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대 하락을 한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마이너스 1.68, 그리고 러시아 정작 당사자국인 러시아가 마이너스 1.67, 새벽 3시경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마이너스 1%대의 하락을 보이고 러시아나 오스트리아만 제외를 하고 1% 미만의 약세, 그리고 강세를 보인 영국, 그리고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정도. 폴란드는 오히려 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국경으로 하는 폴란드가 정작 1%대의 상승을 보인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의 장세를 보였으나 새벽 4시경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전운이 고조 속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라고 이렇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관은 또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는 헤드라인 나오고 돈바스의 발전소가 포격을 받고 방송시설 인근에서 폭발이 나오고 있다. 푸틴은 외교적인 해법에 열려 있으나 국익은 타협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의 투자의 움직임,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어느 정도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약보합으로 형성이 될 수 있고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작 미국을 제외한 남미 시장은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는 이것이 국내에서 22일로 해서 현재가 조회가 되지 않는 아직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미국 시장만 실시간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스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지수가 앞전의 저점의 모습을 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됩니다. 2022년 1월 말경의 저점인 나스닥은 13,500포인트의 하락을 지나서 오늘은 2.3%대의 하락을 하면서 앞전에 이 저점까지 아랫골이지만 현재 그 부분을 하회하는 모습. 현재는 13,000포인트 정도, 13,000포인트의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면 지난 2021년에 5월 정도의 저점의 위치, 여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는 여기 전까지 13,000 이하까지 하회가 될지 오늘 목요일 내일장까지 또 봐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따라서 미증시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주요 상황은 러시아와 연관된 러시아 주변국 이러한 부분과 연관된 원자재 그런 부분 뭐 가스라든지 기타 원자재 부분과 관련된 그런 업황 위주로 개별적으로는 또 하락을 보여줄 것 같고 전체적인 장의 흐름은 오늘 열려봐야 되겠네요. 물론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현재 나스닥 시장은 면밀하게 보면 마이너스 2.3%대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대까지 하락이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국내 현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는 877포인트가 되는데 1월 28일 이때 850포인트까지 만약에 27포인트가 코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1월 말 전에 이때의 주가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877 과연 2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857이라고 한다라면 요 전저점의 위에서 멈출 것 같은데 따라서 오늘은 하락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우크라이나 일촉즉발 우크라 의회는 전원의 고조소 비상사태가 선포를 승인했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 5시 12분에 유럽 증시가 마무리되고 2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분쟁 2개 주를 제외한 저녁에 선포가 되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야간 통행을 제한한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23일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을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앞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는 이날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23일 밤 10시부터 30일간 발생을 하고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적용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 더 연장될 수가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가 있다. 또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부 정치 활동과 파업 등도 금지될 수 있다. 다닐로프 서기는 비상사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통금령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전면전 수준의 진공 준비를 완료를 했다. 군 80%가 진격 태세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 4시 22분 1시간 반 전에 올라온 속보입니다. 국경 5에서 50km 내에 집중 배치한다. 러시아군 국경 건넜는지는 아직 미확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역 기차에 실린 러시아군의 장갑차라는 연합뉴스에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은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를 마쳤다며 접경지대에 배치된 군의 80%가 진격 태세를 갖췄다고 평가했고 AP,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추산을 했고 이 당국자는 자체 정보와 시각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 러시아군이 명령만 받으면 전면적으로 침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 이들 부대의 약 80%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에서 50km 내에 배치된 채로 진격 태세를 갖췄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전 수준의 침공에 필요한 군대를 거의 100% 갖췄다고까지 말했고, 또 침공할지 안 할지는 정말 푸틴에게 달려있다. 이제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명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은 러시아와 측에서 전면적으로 침공 가능성, 전쟁이 생기기를 원할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지역인 돈바스 내부로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 이미 일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진입했다는 유럽 지도급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국경을 건넜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파병을 명령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중앙부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공화국을 자칭하는 두 지역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충돌 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두 곳으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어떤 사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개인적인 것은 여전히 저는 러시아의 침공, 그래서 미국전과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으로 보는데, 현재 미증시는 현재 6시 6분입니다. 6시 6분 창이 맞춰진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둔하죠. 따라서 오늘 나스닥은 마이너스 2.57, 13,000포인트로 마감을 하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84, 79포인트, 4,225, 다우존스는 464포인트, 마이너스 1.38, 33,131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스닥의 선물의 움직임은 살펴를 보겠고요. 우선은 어제 HLB 그룹주들의 공매도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00원에 HLB는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어제의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면 58,000주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58,000주는 지난 수요일에 화요일이죠. 22일에는 9만주, 그리고 월요일에는 4만 주의 공매도, 지난 금요일에 11만 2천 주가 나왔는데, 오늘 HLB를 23일, 어제를 보게 되면 대차는 늘어나지 않고 상환만 4만 7,300주가 늘어나서 현재 HLB는 1,400만 주의 대차 잔고를 보였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대차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매도 칠 수 있는 14,000주가 있어서 오늘의 이제 미증시가 전저점 13,000, 미나스닥이 하락, 3대 지수 역시 하락을 했고, HLB주의 오늘 시장을 바라볼 부분은 바로 수급, 어느 정도의 현재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전쟁 발발 가능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 또는 아시아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 오늘 시장이 대단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국내의 유가의 문제, 국내 유가 또는 환율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양봉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와 같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서서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경제 제재 등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점차 저는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도의 전쟁이라 첨단 무기와 첨단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러한 현대전에 있어서 함부로의 현재 러시아 측에서 전쟁을 도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명분이 되지 적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큰 그러한 선택지가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국민의 어느 정도의 지지를 위해서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나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로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조만간에 걸쳐서 안정이 되면서 미금리 상황만 남아있는 불확실성으로 서서히 국내 훈풍이 불 국내 증시의 모습은 가장 마지막에 상황이 아닌가. 가장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현재의 러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방국 그러한 상황이 가장 동트기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어제 11만 4천 주가 되었고요. 대차 역시가 들어 보이지 않고 상환만 9만 6천 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일부의 지난 2021년 에 대해서 1,000억 원의 손실로 인해서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댓글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는 충분하게 감사 의견이 저는 100% 적정으로 보게 됩니다. 내년도 3월, 내년도 봄에 보통 감사 의견을 하게 되죠.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죠. 따라서 그런 부분은 1분기, 2분기, 매 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다음 달에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로열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올해까지만 투자를 하고 내년에 투자를 결정을 이어갈지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천천히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번 연도 다음 달에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에 대한 100% 저는 적정으로 해서 상폐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은 분들께서 1,000억 원에 대한 적자로 인해서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저는 올해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FA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매출 증대, 상폐되지 않을 그러한 조건들을 회사가 바보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한 14년째 HLB가 이어지고 있죠. 진양군 회장도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증시의 이러한 부분을 법대 출신이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어찌 되었던 간의 상패나 이런 부분은 막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현재는 러시아 방향으로 우리는 눈과 귀를 쏠리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뉴욕의
환경 에 대해서 속보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바이든의 러시아 최대 에너지 회사의 가즈프를 겨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러시아 속보에 오늘은 온종일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간혹가다 바라보시는 것, 매매에 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런 경우도 이게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많은 경험 2010년도에서 이렇게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크게 영향은 받을지는 오늘 9시부터 오늘 목요일 시장을 바라보면 수급 상황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사히 마무리 오늘 약보합 정도로만 마무리되거나 또 오히려 극적인 또 좋은 내용이 나와서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열어놓고 양방향으로 시장을 관찰해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